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9월 17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제주 성당입니다. 이날은 한국 카톨릭에서 매우 중요한 대축일 미사가 있던 날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 신자들은 하나둘 성당을 떠나갔죠. 하지만 독실한 신자였던 당시 61살의 여성 김성현 씨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침 8시 52분, 당시 성당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남성이었죠.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곧이어 홀로 기도 중인 김 씨에게 다가옵니다. 탁 보고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순간 남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드는데 18cm짜리 칼이었죠.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다짜고짜 김 씨를 공격합니다. 오른쪽 가슴, 옆구리, 허벅지까지 빠르게 찔렀고 피해자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이게 고요한 성당에서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자는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죠. 범인이 떠나고 그래도 김 씨가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몸이 축 처지는데요.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인 18일 아침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주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성당의 입구와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모습이 잘 찍혀 있었죠. 허리에 전대를 차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범인. 경찰은 이 사진을 CCTV 관제센터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주도는 곳곳에 4천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날 거기에 있던 약 30명의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남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한 요원의 눈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죠. 동일한 복장을 입은 남성이 서귀포시 도로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경찰이 장소로 급히 출동했고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51살이던 중국인 남성 천궈루이. 놀랍게도 불과 사건이 벌어지기 4일 전에 막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이었습니다. 범인 천궈루이는 범행 직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기 핸드폰을 인근 호텔에 있는 화단에 버렸고요. 또 그 동선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죠. 거기서 다시 택시 갈아타고 서귀포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주도를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경찰의 빠른 초기 대응과 또 이 4,000개의 CCTV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궈루이가 체포됐을 때만 해도 7시간 만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김 씨는 중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죠.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천궈루이는 왜 도대체 남의 나라 성당에서 갑자기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건가?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라요. 그런데 그가 밝힌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람난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 천궈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들이 모두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요. 이 일로 여성에 대한 반감을 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주 여행을 오게 됐죠. 근데 마침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다가 돌연 눈앞에 보이는 성당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우연히 혼자 기도하는 여성을 보자 전 부인이 떠올라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칼로 찔렀다는 주장. 자, 우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경찰은 천거루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성당에 그 비닐봉지에다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범행 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제주에 입국하고 이틀 뒤에 시내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전날에는 2차례에 걸쳐서 미리 이 성당을 다녀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당 1km 반경에 있는 한 교회에도 방문한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범행 장소를 종교 장소로 계속 물색을 한 거죠. 범인의 숙소는 성당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 왔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막상 숙소에 가보니까 짐이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정상적인 여행으로 제주도에 온 게 아니라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온 게 추측이 된 부분이에요.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 씨가 결국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린 여성은 너무 불쌍하고 성인 남성은 나한테 반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말과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남겼어요.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해서 살해한 거예요. 이것도 뭔 소리야. 그가 말하길 중국 정부가 자기 머리에 칩을 심어놨대요. 그걸로 인해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해방이 되기 위해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죠? 경찰은 이번엔 중국에 있는 천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니까 천 씨가 평소에도 누군가 날 조종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정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적은 없고요. 그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프로파일러들과 면담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 천 씨가 망상 증상은 있지만 이게 조현병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범행 전에 미리 현장 2번이나 답사했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런저런 도주 행적을 남겼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망상장애, 정신병을 의심하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주경찰청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특히나 신성한 종교시설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천 씨가 취재진 앞에 맨 얼굴을 드러내게 돼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하냐면 평소와 같아요. 아주 담담히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이후 국내에서 치러진 천 씨의 재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7년 2월 1심에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게다가 얘는 진지한 반성도 없고 사과의 뜻도 없어서 이같이 판결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천 씨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은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25년형에 그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순간 천거루이의 반응이 참 꼴사나운데 징역 25년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면서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게 안 됐는지 다시 번뜩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판결을 나한테 주냐 라면서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예요, 연기자. 자, 항소심은 2달 뒤인 4월에 열렸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심 파기하고 형을 더 늘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망상장애,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볍다라고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밝혔죠.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천과루이는 현재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자,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제주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것도 자국이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정말 그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건 믿지도 않아요. 궁금증이 들어서 보니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제주의 무사증 제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하죠. 지난 2002년에 제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거 제도를 유치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부 테러 국가로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 달간 무비자로 제주를 관광할 수 있게 됐죠. 단 이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서울이나 부산 다른 지역은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급증했어요. 특히나 가까운 중국인의 입국이 굉장히 늘었는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81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98%가 중국인입니다. 물론 관광산업 중요하죠. 또 제주도는 그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범죄율도 높아졌고 또 불법 체류자도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소개한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인 2016년 9월 6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주인과 손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범인 천거루이는 제주에 오기 전에 어디 외국을 갈까 하다가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비자 발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던 중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선택했던 거고요. 이건 천 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알려지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무사증 제도 이게 맞는 거냐? 라고 강한 반발심이 생겨나요. 아니, 비자라는 게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인 건 아닌지 1차적으로 거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해 버리니까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 거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사증 제도가 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 이걸 예방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별 대비가 없었어요. 제주경찰청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그러니까 일명 외사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외사과가 없냐? 라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신설된 상태입니다.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사망한 피해자 김성현 씨,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또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녀가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영혼의 안식을 구하던 장소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범인 천 씨는 사건 이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끝내 성당을 택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또 황당하죠. 왜냐면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 같아서요. 기가 찰 뿐이죠. 그는 알고 있을까요?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지옥으로 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요. 제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